입니다. 자, 벌써 저희 파워업 독해 실전편 1회 거의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맥락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맥락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같은 편찾기이고요. 근데 그 같은 편찾기를 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힌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연결어와 지시어와 대명사,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항상 강조를 하죠. 이 친구들로 글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고, 이 친구들을 반드시 눈에 띄게 잘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주제편에 이어서 맥락편도 조금 마무리를 짓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주제 문제도 맥락 문제도 아닌 조금 좀 기타 문제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 놓을 건데, 자, 주제도 맥락도 아닌 조금 쉽게 말해서 어떠한 방법이 따로 있지 않고 그 유형만의 풀이법이 따로 있는 친구들을 모아봤어요. 쉽게 말해서 요양문은 요양문만의 풀이법이 있고요. 어법은 어법만의, 어휘는 어휘만의, 어법 어휘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그리고 21번쯤에 문학 문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저번 시간에 봤던 맥락 문제 바로 다음에 있었던 40번 요양문 문제니까 요약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요양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항상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문 문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왜냐면 요양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막 높진 않거든요. 근데 요양문도 읽어야 되고 요 본문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소 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길든 뭐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간에 크게 요양문 문제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양문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자, 제가 저저번 시간이죠.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같은 편찾기, 독해는 같은 편찾기다.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주제를 중심으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주제가 반복되는지 반복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마드리드 딱 보이죠? 마드리드가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마드리드는 반복되지 않거든요. 마드리드는 여기 한 번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편집기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주로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반복되는 요소가 바로 주제였던 거고, 그 주제 어떻게 찾는지를 주제 시간에 주제편에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었죠. 그 주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자, 그래서 일단 독해를 함에 있어서 주제는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제를 알면 같은 편찾기에 쉽게 성공하겠죠. 독해에 쉽게 성공한다는 뜻이야. 근데 최초로 자, 이런 문제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절대 없었던 것 같은데, 세계 최초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키는 독해.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스가 이 긴 글의 요약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약문 문제라고 불리는 건데, 요약된 부분의 주제가 있을까 없을까? 물론 당연히 있겠죠. 쉽게 말해서 주제를 주고 이게 주제다라고 말을 해주고 긴 글을 읽고 해석해라라고 하는 세계 최초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요렇게 빈칸만 없었으면 쉽게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주제문에 지금 빈칸을 뚫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빈칸만 뭔지 알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선생님, 뭔가 알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주제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일단 먼저 읽어봐야겠네요. 여기를 먼저 읽는 게 핵심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뭐 읽으면 뭐예요, 선생님? 여기 빈칸이 있는데요. 이해가 한 개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위로 가면 될까? 이제 첫 번째 예를 읽고 나서 위로 가면 될까요? 위로 가도 좋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빈칸만 넣으면 답 정답이라며. 그러면 빈칸에 있는 걸 보기에 한 개씩 나라면 넣어보겠어요. 어차피 보기는 읽어야 되잖아. 그리고 한 개씩 넣어보다 보면은 정답도 한 번 넣어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답을 찾고 못 찾고를 떠나서 얘를 한 번씩 넣어보면은 요 긴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비록 빈칸이 뚫린 주제문이긴 하지만 빈칸을 하나하나씩 채워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 번은 이해를 하게 될 거 아니야. 대충 이런 글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유형문 문제를 풀 때 이 순서로 푸세요. 요약문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보기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according to라고 한다면 뭐뭐에 따라서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ccording to the experiment above는 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실험에 따르면 experiment은 실험이라는 뜻이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해 드렸듯이 자, 문제가 나오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정해진 틀이 조금 있었죠. 자, 똑같습니다. 실험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뭐가 주제가 된다? 그 실험의 결과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이 긴 내용이 뭐야? 실험이래요. 그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여기 the way부터 traits까지가 뭐야? 실험을 여기 요약문에 쓸 필요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그 실험의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야. 즉 여기 나와 있는 the way부터 끝까지가 요 위에 있는 기다란 실험의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실험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The way라고 하면 방법이죠. 자, 실험에서 subject 들어가면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피실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쉽게 말해서 원래 subject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은 과목이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과목, 주제 뭐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자, 실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subject를 해석해주면 좋아요. 자, 하나의 팁이겠죠? subject라는 단어가 experiment, 실험에서 쓸 때는 반드시 피실험자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피실험자들이 themselves, 여기 나와 있는 themselves 앞에 있는 피실험자를 그대로 받는 제귀대명사겠죠? 그래서 피실험자들, 즉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땡땡하는 방법, 이 주어고요. was influenced가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밑줄 2개를 칠게요. 즉, 자, 그럼 한 개씩 넣어보자 했었어. A에는 한 개씩 넣어볼게요. 피실험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rated, 평가하는 방법이 영향을 받는데요. 또 하나, introduce, 피실험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소개하는 방법에서 영향을 받는데요. Let me introduce myself. 쉽게 말해서 소개하다랑 myself, 제기대명사는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근데 이게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잘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treat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treat 뒤에 사람이 왔을 때는 대접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물이 왔을 때는 다루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번에 themselves는 당연히 피실험자 사람일 테니까 이때는 대접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들 스스로를 대접하는 방법, 그들 스스로를 대접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보통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들 스스로를 대접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느낌과 뉘앙스를 항상 가져가도록 합시다. 독해를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대접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들 스스로를 소개할 수도 있고 그들 스스로를 평가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넘어갈게요. 이러한 그들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소개하거나 대접하는 방법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들의 mentality는 정신. 당연히 정신 상태가 이상해. 정신 상태가 지금 약한 상태야. 그럼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소개하거나 대접할 때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가 있겠죠. posture라고 한다면 자세예요. 자, 바른 자세로 앉아라. 바른 자세로 앉아야지 공부도 잘 된다. 쉽게 말해서 잠자는 자세로 뭔가 임하면은 굉장히 뭔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자세도 역시 그들 스스로의 뭔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environment도 환경이라는 뜻의 기본적인 단어야. 환경도 중요하겠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mentality는 정신 상태, 아까 나온 그대로 posture도 자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B에 나와 있는 건 A와 좀 달리 조금 뭘 넣어도 다 말이 될 것만 같아. 근데 뭐든 간에 일단 정신이든 환경이든 자세든 뭔가 여기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겠구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긴 글로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긴 글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긴 글로 넘어가는데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실험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여기가 익숙해야 돼. Pablo Bricol이라는 사람은 psychology professor, 심리학 교수래요. 심리학 교수가 심리학 실험을 하겠죠. 심리학 교수 이름이겠죠, 얘는. 자, 아무튼 마드리드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있는 파블로라는 교수가 perform을 수행했습니다. 뭘 수행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study,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실험을 수행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연구를 수행했는데 perform은 수행하다는 뜻. 어떤 연구냐? The relationship. relationship은 관계라는 뜻이야. 관계에 대한 연구. 뭐와 뭐 간의 관계? body. body는 몸이고요. mind는 정신이겠죠. 선생님 mentality 정신이네요. 근데 얘들아 posture 자세도 몸과 관련된 거잖아. 뭔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앞에서 봤던 게 주제라고 했잖아. 그 주제를 항상 생각을 하고 독해를 해야 되니까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을 염두를 항상 해뒀으면 좋겠어. 물론 그게 힘들겠지만. 자, he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파블로야. 파블로는 assign,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다. 뭘 나눠줬냐면 그들의 subject, 피실험자들에게 뭘 나눠줬겠어요? 쉽게 말해서 either sit up straight and push out their chests. either이 보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all이 똑같이 떠올라야 돼요. either A or B라는 구문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는 나눠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뭘 나눠주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야. assign A to B라고 한다면 A에게 B를 나눠주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A에게 B를 나눠주다. 실험이니까 실험 과제 같은 걸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더 중요한 건 to 뒤에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either or. 쉽게 말해서 or를 기준으로 했을 때 or 앞까지가 다 한 덩어리고요. or 뒤까지가 다 한 덩어리고요. 자, sit up. sit up은 곧게 앉는 거예요. 곧게 앉아서 straight까지 나오네요. 곧게 앉아서 push out their chests. 그들의 가슴을 쭉 앞으로 펴는 자세 아니에요, 이거? 자세라는 생각이 팍 들어야 돼요. 왜 앞에서 자세라는 단어를 봤으니까. sit slouched. slouched는 구부정한, 구부린이라는 뜻이에요. 자, 곧게 앉거나 가슴을 펴고 곧게 앉거나 또는 slouched 구부러진 즉 구부려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forward with their faces looking at their knees 그들의 얼굴이 뭘 보도록 그들의 knee 무릎을 보게 쉽게 말해서 웅크려서 앉아 있으면은 무릎 앞에 얼굴이 오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는 자세 둘 중 하나를 나눠줬다. 쉽게 말해서 요렇게 요 자세를 취하라고 과제를 부여한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이미 난 게임이 끝났다고 봐요. 왜? B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뭔가 좀 자세와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커요. 계속 읽어봐야겠죠. 아직까지는 항상 너네는 다 읽어보세요. 지금 1회고 연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 연습하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세요. 자, as they held these poses를 보자마자 또 느낌이 와야 돼요. 동그라미, face, knees. 내가 지금 좀 괄호를 치긴 했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동그라미는 안 쳤지만 동그라미라고 요 괄호 전체에 동그라미를 쳤다고 봐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pose랑 앞에 나와 있는 구부정한 거, 똑바로 한 거, 앉는 거 다 같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pose는 요 보기에 있는 posture와 같은 편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그들이 이러한 자세를 hold, 유지합니다.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they were asked, 그때 쉽게 말해서 그 자세를 유지했을 때, as는 뭐뭐 했을 때라고 해석해주세요. 그들은 요청받습니다. 뭐라 좀 시키나봐. 피실험자들에게 뭐 하라고 시키나봐. 그래서 그들 피실험자들은요 요구받습니다. 요청받습니다. 뭐 하도록? describe themselves. describe도 잘 봐주세요. 왜? describe는 묘사하는 거잖아. 그들 스스로를 묘사하려. 이 themselves 어디서 봤어? 이 themselves는 여기서 그대로 봤죠. 나라면 이 describe에 똑같은 말을 찾겠어요. 자, 소개하는 것도 그들 스스로를 묘사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posture가 들어가 있는 게 얘 아니면 얘잖아. 사실 아까에서 눈치 빠른 친구라면 답을 찾았을 거야. 왜? treated는 너무 이상했죠. 그리고 describe랑 rated랑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을 2번이라고 찍고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구부정한 자세에서 그들 스스로를 평가한 사람들은 negative.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이거는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slouchers. 구부정한 자세로 앉은 사람들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eren't convinced of. convince는 확신하는 이라는 뜻이야. 확신을 했어 못했어. 그들의 positive. 긍정적이거나 negative, 부정적인 특성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란 말이 나왔으니까 앞쯤에 뭐가 나왔겠어?
in upright position. upright position으로 앉았던 친구들은 그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easier, 쉽대요. 즉, 자세가 그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을 찍고 수업을 요 40번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약문 같은 경우는 요약문을 항상 먼저 보시고요. 한 개씩 넣어보시고 감을 잡으세요. 감을 잡은 채로 3번 긴 글을 읽게 되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자, 앞선에서 생략했던 문제들로 한번 가볼게요. 쭉 넘어가서 2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가줄게요. 자, 내가 주제에 관련된 요지 맥락 문제를 먼저 푸느라고 여기 21번 문제를 그때 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 아까는 요약문 문제였다면 요 21번 문제는 제가 문학 문제라고 제목을 조금 지어볼게요. 여러분 문학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문학을 좀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요 21번 문제를 문학 문제라고 부르냐면 사실 문학 문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만 아마 부를 것 같은데 추론 문제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왜냐면 밑줄에 나와 있는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론 문제라고 뭐 밑줄 문제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문학 문제라고 이 21번 문제를 좀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왜? 문학의 본질을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문학을 푸는 방법, 쉽게 말해서 국어 시간에 문학 문제를 푸는 방법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닮아 있을 것이다. 자, 문학이라고 하니까 예시를 조금 들어봐야겠죠. 지금 사실 전 국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영어잖아요. 영어에서는 뭐 비문학, 문학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영어 시, 영어 소설 안 배우잖아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영미시, 영미 소설을 안 한다는 게 너무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일단 문학, 영어 소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소설, 따끈따끈한 한국 소설. 근데 소설은 너무 길잖아. 제가 좋아하는 한국 시를 사슴이라는 한국 시를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슴이라는 시는 국어 시간에 배우셨다면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예요. 엄청 유명한 시거든요. 사슴이라는 시는. 자, 사슴이라는 시는요. 노천명이라는 사람, 사슴입니다. 사슴, 오타예요. 노천명이란 그 시인께서 쓴 시예요. 그 1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1년을 제가 다 외우진 못해요. 좀 기억은 나는데 달달 외우진 않아요. 1행, 2행은 근데 기억이 많이 남아요. 사슴이라는 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무 유명해서 쌤이 잘 알고 있는 거겠지.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 뒤는 중요하진 않지만 할게요. 언제나 점잖은 듯 말이 없구나. 얘들아,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슴시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1행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굉장히 될 수 있어. 자,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 요 의미가 뭘까?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사슴이란 시를 국어 시간에 배웠다면 당연히 이 의미를 알겠지만 이 의미가 이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의미가 이해가 안 되냐면 선생님 일단 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누구겠어요? 사슴이겠죠? 선생님 모가지가 긴데 왜 슬퍼요? 요게 핵심이야.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모가지가 길어서 왜 슬퍼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국어 시간에 배운 학생들이라면 알겠죠? 모가지가 길다는 게 진짜 목이 길다는 게 아니에요. 목 길면 예쁘잖아요. 목 긴 사람 좋아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모가지가 긴다는 것은 진짜 목이 길다는 게 아니야. 모가지가 길다는 말은 꿈이 크다는 얘기예요. 꿈이 큽니다. 즉 모가지가 길면 멀리 보잖아. 꿈이 커서 멀고 높은 곳을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가지가 길다는 것은 꿈이 크다는 걸 의미해요. 슬퍼. 꿈이 커서 슬퍼요. 꿈이 큰데 그 꿈을 못 이루는 거겠죠. 그래서 슬픈 거야. 이해되세요? 즉 모가지가 길어 슬프다는 것은 꿈이 큰데 자기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슬프다라는 말과 일맥상통 똑같다는 거야. 즉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배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번엔 같은 배척이를 어떻게 하냐면 자, 잘 적어두세요. 의미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겉뜻, 속뜻.
속뜻을 국어 시간에는 함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겉뜻을 함축처럼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뭐 외연이란 말이 있긴 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문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문학 시간에서 중요한 건 아마 외연이란 말은 많이 못 들어봤을 거야. 근데 함축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왜냐면 겉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속뜻을 알아듣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모가지가 길다라는 것은 뭐야? 겉뜻이야. 진짜 모가지가 길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속뜻은 뭐라고? 꿈이 크다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자, 겉뜻은 모가지가 길다라는 건데요. 속뜻은 꿈이 크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쌤? 내가 1, 2연을 다 읽어주지 않았잖아. 1, 2연을 다 읽어보면은 이게 이해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 풀게 될 요 문제도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는 항상 문학적인 비유뿐 아니라 뭐 상징 뭐 많겠죠. 뭐 대조, 비유 상징 대조 뭐 예시 많겠지만 문학적인 수사적인 표현이 쉽게 말해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야. 평범한 문장에는 여기 밑줄이 절대 그이지가 않아요. 밑줄이 그인 부분은 반드시 문학적인 파트라는 거야. 즉 겉뜻과 속뜻이 나눠져 있는 배고파 밥 줘. 이거는 속뜻 없어. 그냥 겉뜻이랑 속뜻이 똑같은 거야. 근데 겉뜻과 속뜻이 무조건 다른 부분의 그런 문장에만 밑줄이 그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겉뜻을 쉽게 말해서 이 겉뜻만 보고는 이해가 안 돼. 밑줄 부분이 이해가 안 돼야 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밑줄이 그어져요. 보고 속뜻이 뭔지 알면 그 속뜻이 정답 보기에 있는 그런 문학 문제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속뜻이 여기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으면 그건 문학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가지는 뭘 의미합니다라는 내용이 당연히 이시 없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bolt. 자,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는 모르면 안 돼요.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죠? 밑줄 두 개. 말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써줄게요. don't have to. 혹시나 모를까봐. 절대 모르면 안 돼요. 너무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겠죠? 옛날에 배웠던 게 다 지금 써먹히는 거야. 옛날에 공부하면 지금 이해 안 되겠죠? 자,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put them. them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들을 put back. 되돌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put back은 되돌려 놓다요. and the bolt. bolt라는 단어를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뜻이 이해가 안 될 거야. 자, bolt라는 단어도 모를 거고요. 이 bolt가 의미하는 속뜻도 아마 모를 거야. 그래서 21번 문제가 어렵고 3점짜리 문제로 보통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야. 지금은 3점짜리가 아니네요. 자, 일단 조금 지울게요. 사슴, 문학, 이 내용은 내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 부분 지금 복귀해야 되니까 자, 여기 문학 작품이라는 거, 문학 문제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 dam이 뭔지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bolt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한데 bolt는 일단 겉뜻만 알려줄게. 겉뜻은 지하 금고. 엄청나게 큰 금고를 vault라고 하는 편이야. 그래서 금고에 다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vault가 의미하는 속뜻이 여기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비슷한 같은 편을 가진 단어는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잘 볼게요. 자, fine art라고 하면 미술이라는 뜻입니다. 아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체육, 음악, 미술 다 있는데 그 중에 원래 최초의 아트의 형태는 사실 미술이었거든요. 그래서 fine, 섬세한이라는 뜻, 좋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정통 예술이라는 뜻이겠죠. fine art는 정통 예술은 미술이잖아, 그렇지? 옛날에부터 있었던 예술은 미술이잖아요. 영화 이런 예술은 옛날에는 없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 fine art라고 하면 미술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fine art dealer, 쉽게 말해서 미술품 딜러. 딜러는 거래하는 사람이야. 아까 봤었죠. 아까 트위트는 딴 거였구나. 미안. 딜은 거래하다라는 뜻이니까 딜러는 거래하는 사람을 뜻해요. 요 as는 뒤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뭐뭐로서라고 해석하는 편이 좋겠죠. 자, 미술품 딜러로서 my partner Sydney and I, 내 파트너인 시드니와 내가 do many appraisal은 밑에 나와 있네요. 많은 감정과 평가를 했겠죠. 즉 미술품 딜러니까 미술품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야. 이거 진짠지 아닌지 감정을 많이 내려줬다는 뜻이야. 자, praising fine art, 미술품을 감정하는 것은요, highly, 매우라는 뜻으로 항상 해석해줘야 돼요. 높게 아니에요, 매우예요. 매우, specialized, 전문화된 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전문적인 일입니다. 전문적인 예술, 기술입니다. 여기서의 아트는 기술이겠죠? 매우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asks imposed on the fine art appraiser
appraiser는 감정사고요. 미술 감정사 fine art appraiser 미술 감정사에게 imposed upon impose는 부과된이라는 뜻이야. 즉 이 미술 감정사에게 부과된 가장 challenge 어려운 task 업무 중에 하나는 뭘까? that of 요 that이 의미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tas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 most challenging task. 어떤 업무야? authenticating 즉 진짠지 아닌지 감정하다라는 뜻이야. authenticate도 appraising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품인지 가짜 가품인지를 authentic이 진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짠지 아닌지를 감정하는 걸 authenticate라고 해요. 진짠지 아닌지 감정하는 업무입니다. 뭘 쉽게 말해서 어떤 걸 진짠지 아닌지 감정하는 업무냐면 the artist 그 작가 예술가죠. 그 예술가가 만든 작품인지 아닌지를 감정하는 게 쉽게 말해서 예술 작품을 보고 이 작가가 대가인지 아니면 위조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겠죠. The artist to which the art may have been attributed. attribute는 기여하다,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는 뜻이야. 자, 쉽게 말해서 그 미술 작품이겠죠. 그 작품이 탓으로 돌려지는 쉽게 말해서 이 작품은 누구 탓이야? 이렇게 말하면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죠? 누구의 탓이죠? 작가 때문일 거 아니야. 즉 이 작품의 존재에 어떠한 일정 책임이 있는 탓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진짠지 아닌지 쉽게 말해서 그 작품의 아티스트가 진짠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좀 복잡했네요. 즉, 이 작품의 아티스트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 고흐인지 아니면 위조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즉,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쉽게 말해서 얼마인지, 뭐 1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작가의 진위를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렵다. 위조품인지 고흐의 작품인지 대가의 작품인지를 판명하는 게 가장 어렵다. 자, some time ago 며칠 전이라 치겠죠. 며칠 전. some time이니까 뭐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sometime에서 얼마 전이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할게요. Sydney was called. 시드니가 불려갔대요. call in이 불러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불려갔대. 어디로? 은행에 불려갔대요. To study some paintings. 어떠한 그림을 쉽게 말해서 감정하려고 갔겠죠. 감정하러 갔으니까. 이 study는 감정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부하다는 의미. 그림을 공부하는 건 좀 말이 이상하죠. That were part of large estate. large estate는 좀 큰 estate는 부동산이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담보. 부동산 담보를 estate라고 말해요. real estate가 부동산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estate는 담보. 굉장히 큰 담보로 잡힌 그림을 감정하기 위해서 불려갔어요. 담보라는 건 뭘 뜻하냐면 1000만 원을 불립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빌려갈게요. 대신에 제가 이 그림을 담보. 쉽게 말해서 내가 1000만 원 안 갚잖아요. 이 그림 가지세요. 이 그림 1억짜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비싼 그림을 담보로 주면은 그걸 믿고 뭐 가지지 뭐 안 갚어? 그럼 내가 이 담보 가질게 라고 하고 빌려주는 쉽게 말해서 맡겨놓는 거야. 돈을 빌리고 나서 이 그림 맡겨놓을게요. 돈 갚으러 올 때 다시 찾아갈게요 라고 이렇게 맡겨놓는 물건을 담보라고 부릅니다. 에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담보로 잡혀있는 엄청 큰 담보로 잡혀있는 페인팅,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He examined. 이 he는 당연히 Sydney 있겠죠. examine, 조사했습니다. 그 work, 작품을 조사했어요. 미술 작품을 조사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그렸기 때문에 비쌀 거고 담보로 쓰이는 거겠죠. As they were taken one by one from the vault. vault는 아까 말했듯이 지하 금고입니다. 이 지하 금고라는 단어를 모를 가능성이 커요. 너네가 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내는 거야, 알겠지? 아무튼 vault가 모른다고 쳐도 아무튼 이 vault로부터 그림을 한 점 한 점 가져왔을 때 가져오자마자 examine, painting, work 그 작품을 계속 조사를 하는 거야. 진품인지 아닌지 살펴본다는 뜻이겠죠?
뭐 하는 동안 the bank officer 그 은행 직원이 waited expectantly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for confirmation confirm은 확인이라는 뜻이죠. 확인하다. 그래서 their value 그들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기대하는 거야.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가치를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점 한 점 가져오는 동안 이거 진짜 이거 가짜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는 게 이 시드니의 임무라는 거겠죠. And to discuss 그리고 가치를 확인했다면 discuss 토론하기겠죠. The most profitable method of sale. 자, 만약에 가치가 있는 걸로 판명되면 이제 sale 판매라는 뜻이고 판매의 method 방법을 토론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0만원짜리 그림이 나왔어. 이 1,000만원짜리 그림을 뭐 쿠팡에 팔든 경매로 팔든 뭐로 팔든 직거래로 팔든 뭘 하든 그 가장 효율적인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서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하나 감정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ll은 글쎄라는 뜻이죠. 시드니가 한 말이겠죠. 글쎄, the bank officer asked after the inspection. inspection은 조사라는 뜻이야.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한 거겠죠. 조사를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What should I do? 제가 뭘 해야 될까요? I will tell you what you don't have to do. 여기서 말한 I는 시드니예요. 당신이 할 필요가 없는 걸 말해줄게요. 시드니가 대답했습니다. You don't have to put them back in the vault. 자, 여기서 말하는 vault는 지하 금고라 했었죠. 자, 지하 금고라는 단어인 걸 몰랐어도 일단 작품을 한 개씩 가져오는 장소니까 꼭 금고가 아니어도 돼. 금고라고 해석 못해도 돼. 아무튼 원래 작품이 있었던 곳이라는 건 알 거 아니야, 그치? 자, 얘기합니다. 지하 금고로 그 작품들, 여기서 말하는 댐은 작품이었네요. 작품들을 다시 돌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란 말에 속뜻이 뭔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겉뜻이 어려운 거, 쉽게 말해서 겉뜻만 보고 속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vault예요. vault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이 vault가 뭔지 아마 모를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야. 이 vault의 속뜻을 알아맞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작품을 왜 지하 금고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없을까요? 이 vault가 의미하는 속뜻은 뭘까요? 바로바로 뭘 것이다? 자, value가 되겠죠. value라는 여기 단어가 여기 단수로 나와 있는 거야. value가 있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것만 지하 금고에 놓지 않겠어요? 즉, value가 의미하는 건 가치 있는 진품,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야? 이게 가짜라는 뜻이야. 가치가 낮고 가품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you don't have to put them back in the vault는 무슨 말이냐면 그거 가짜요 이런 말을 이렇게 좀 위트 있게 표현을 하는 거야. MBTI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MBTI T가 있고 F가 있잖아. 이런 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T는 직설적이야. F는 좀 비유를 많이 섞어요. T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야. T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가짜예요. F들은 이렇게 막 농담을 섞어서 말하는 거야. 가짜라고 말하기 좀 미안하니까 지하 금고로 다시 되돌릴 필요가 없겠는데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F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괜히 F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게 된,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아무튼, 자, T처럼 직설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뭘까? 얘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가짜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답이 뭘까? Not genuine. genuine이 진짜라는 뜻이에요. 쉽게 해서 not genuine. 진짜가 아닌 걸로 그 그림들이 판명되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문학 문제입니다. 사슴 다 지워. 필요 없어. 자, 문학은 뭐다? 문학은 뭔지를 일단 설명드릴게요. 문학은 뭐예요? 겉뜻으로 속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가지가 길어 라는 겉뜻으로 뭘 표현하는 거야? 꿈이 크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라는 거야. 자, 아까 지하 금고가 있었죠? 여기 지하 금고가 의미하는 속뜻이 뭐였어? 가치가 높다는 거였잖아, 그치? 즉,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 그거야. 여기서 속뜻을 가질 만한 단어에 포커스를 넣습니다. 여기선 vault가 되겠죠? 그리고 이 vault의 속뜻을 여기서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단어를 여기서 단서를 삼아서 나는 value라는 단서를 삼은 거죠.
단순하면서 이 volt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뜻을 알게 되면은 바로 요 보기에서 골라주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 volt에 대한 해석을 잘 했느냐, 속뜻을 잘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였던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속뜻을 찾는 연습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21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어법 어휘 문제를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법 어휘로 가겠습니다. 29, 30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9번 갈게요. 29번은 어법상 틀린 문제인데, 자, 어법 문제든 어휘 문제든 원리는 같습니다. 자, 어떤 원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조금 묶을게요. 이 두 문제 똑같아요. 자, 일단 먼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원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요 29번, 30번 문제 모든 문제가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면 28, 27, 20 1번부터 다 똑같아요. 모든 독해 문제는 원문이 따로 있어요. 즉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거를 한 땀 한 땀 작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찾아요. 좋은 원문을 골라야겠죠. 그게 교수님들의 임무겠죠. 원문을 찾아서 그 원문을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좀 수준을 낮게 하는 어떤 방식을 거쳐서 문제로 만드는 거야.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수준을 낮추든지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쉬운 단어로 고칠 거고요. 요 부분은 좀 필요 없겠다 싶으면 생략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많은 방법을 거쳐서 수준을 낮게 만든 다음에, 왜냐면 원문은 어려울 거 아니야. 그 원문을 문제로 만드는 게 출제자의 임무라는 거죠. 즉 무조건 얘는요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을 지금 어법상 항상 틀린 것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쉽게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 but not이 정답이야. 1번이 정답이야. 그럼 원문에서는 but not이 아니라 다른 거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원문에 있는 단어는 뭐였을 것 같아, 얘들아? 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원문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반드시 원문에 있는 단어를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반대 의미로 바꾸세요. 쉽게 말해서 원문에 sad가 있었다. sad라는 친구가 궁금해. 쉽게 말해서 sad라는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 문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원문에 있는 sad를 쌤들은 항상 뭐로 바꾼다고요? happy로 바꾸신다고요. 무조건 정반대의 의미로 바꿔야 돼. 왜? 그래야 논란이 없을 거 아니야. sad를 비슷한 의미로 바꾸면 못 풀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무조건 정반대 의미가 되도록 바꾸시더라. 아주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법어휘에 있는 보기를 반의어로 바뀌는 게 아니라 혼동되는 혼동어휘로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요 유형은 좀 나중에는 없어져. 쉽게 말해서 요즘은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1, 2, 3, 4, 5번 있잖아. 반대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2, 3, 4로 해석을 하고 반대 의미를 한번 넣어볼까? 반대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그 부분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어법이든 어휘든 간에 반대편을 생각해 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것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말해서, 자, 선생님, 근데 어법에도 반대가 있나요? 많진 않지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얘들아, 수동태의 반대말은 뭐예요? 능동태잖아. 쉽게 말해서 ing, 현재분사의 반대 의미는 ed라는 거죠. 이런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좋아요.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 수동 능동도 뚜렷하지만, 그래서 ing, ed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도 있냐면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둘 다 관계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즉 쌤들이 관계 대명사는 부사로, 관계 부사는 대명사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많이 나오겠죠. 쌤들이 복수는 단수로, 단수는 복수로 바꿔놓으신다는 거겠죠. 이렇게 뚜렷한 반대편을 가진 문법 요소들을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29분을 풀면서. 알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뭔가 이 문법 요소는 반대편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그 문제는, 그 부분은 답이 아닐 확률도 높아지겠죠. 자, 기억합니다. 어법이든 어휘든 똑같아요. 정리할게요. 반드시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앞에는 내가 써진 부분은 너네가 정리했을 수 있으니까
반대편을 보기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라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대편은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반대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해 볼게요. 날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Why is it legal? legal은 합법이라는 뜻이에요. 합법이. 불법의가 illegal이고요. legal은 합법의. 쉽게 말해서 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legal은. Why is it legal to drive? 요거는 가주신주어 금리겠죠? 가주신주어. 즉 뒤에 나와 있는 to 이하가 진짜 주어니까 여기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To drive while eating or drinking. 먹는 동안 그리고 마시는 동안 운전하는 게 왜 legal 합법인가요? But not. 요 not 뒤에는 뭐가 생략되냐면 legal이 생략돼 있어요. 근데 그러나 not legal 합법이 아니래 불법이래. 뭐 하면서 운전하는 거 불법이냐면 while talking on the cell phone 운전하면서 미안해요.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건 불법인데 왜 먹고 마시면서 운전하는 건 합법이냐? 왜 그렇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봅시다. but not의 반대편이 뭘까요? 생각이 안 나면은 얘는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일단 얘들아 어색해요? but not이 어색해요? 만약에 여기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면 어색할 거야. 선생님, bu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not이 온 거죠? 주어 동사가 나와요. 여기 앞에 사실 it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앞에 왜 it is 바로 위에 보이네요. is it 그대로 보이잖아. 물음표니까 의문문이니까 it is가 아니라 is 생략되어 있겠죠. 여기 is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나왔으니까 앞에 그대로 있으니까 뒤에 but 뒤에서는 생략을 하는 거죠. is it과 legal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른다면 1번을 찍고 틀리겠죠. 즉 지금은 생략된 거와 생략되지 않은 걸. 즉 생략이 원래는 안 돼 있었겠죠. 원문에는 생략이 안 돼 있었을 거야. 아니면 뭐 not이 없었다든지 반대편은 다양하니까. 근데 생략이 안 돼 있는 걸 생략하셨겠죠. 그런 확률이 가장 크겠죠. 출제자는 원래 생략이 되지 않았던 원문을 생략한 형식으로 반대편을 만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생략은 보통 반대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잘 답으로 만들지 않는 편이야.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단 but not은 어색한 표현이 아니야. 왜?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문은 생략이 되지 않는 표현이겠지만 생략을 한번 해본 거야. 생략을 했는데도 너네가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궁금했던 거죠. 출제자는. 즉 너네가 생략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생략이란 어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일단 1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답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단 의미상 답이 되고요. 어법상으로도 답이 되고요. 생략할 수 있고요. 왜 is it이 앞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is legal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편 역시 뚜렷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Is it not convincing?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이런 뜻이요. 외우세요. 설득력이 not 없습니다. enough to. 충분히 설득력이 없어요. 뭐 하는 게 설득력이 없냐면 argue, 주장하는 것. that 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대요. cell phone use. 휴대폰 사용이 more distracting than those activity. those activity가 의미하는 건 먹고 마시는 거겠죠. 자, 먹고 마시는 것보다 cell phone use, 휴대폰 사용하는 게 더 distracting. distracting은 뭐예요? 지금 어휘가 아니고 어법이에요. 법만 봐야 돼요. 자, distracting은 방해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방해하는의 문법적인 반대 의미는 뭔지 알아요? 방해되느냐. 쉽게 말해서 ing의 반대편은 항상 뭐예요? ed가 될 수밖에 없어요. ing 나오자마자 ed를 생각해주세요.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자, 휴대폰 사용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those activity보다 더 방해가 된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둘 다 똑같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더 방해되기 때문에 라는 말은 말이 안 맞아. 즉 이게 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겠죠. 볼게요. When all other attempts는 시도라는 뜻이야. To explain. 여기 S를 조금 동그라미 칠게요. 저는 항상 S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죠. 어쨌건 To explain the reason for a law. 이 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fails, 실패했습니다. 여기도 S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S는 항상 잘 봐야 돼. S가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봐봐요. 시도가 주어져. 여기 나오면 fails가 동사고요. 자, 내가 아까 뭐라 했죠? 단수와 복수는
내기 가장 좋은 뚜렷한 반대편 중에 하나라는 거. 원래 fails가 아니라 fail이 원문에 있었어야 돼요. 왜? attempt 시도 뒤에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뒤에 s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뭘? 반대편을 기억해 떠올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즉, fails를 보자마자 단수 복수가 떠오르면 좋아요. 쌤, 근데 어떻게 fails를 보자마자 단수 복수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문법적 반대편을 이루는 구조는 많이 있지만 차근차근 한 개씩 해볼게요. 자, 일단 생략은 제가 뭐 생략되는 거 생략되지 않는 거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지금 이 문제는 나왔지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자, 반대편으로 가장 유명한 문법 요소는 뭐가 있냐면 ing와 ed예요. 즉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런 애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단수와 복수라고 하는데 얘는 수일치 문제로 얘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근데 기억합니다. 수일치는 명사로 수일치를 하는 건데요. 근데 명사는 바꿀 수가 없어요. s를 빼고 안 빼고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쉽게 말해서 요 attempt 뒤에 s를 빼는 방법으로 내는 게 아니라 명사를 묻기 위해서 이 동사에다가 밑줄을 항상 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 s를 빼기가 애매한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왜냐면 단수 복수 형태가 비슷한 명사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명사의 밑줄이 그이기보다는 동사의 밑줄이 많이 그이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알려줄게요. 아주 좋은 팁이 될 텐데 2번 밑에다가 화살표 하고요. 여러분, 동사의 밑줄이 그이잖아요. 이렇게 3번처럼 동사의 밑줄이 그이잖아. 그럼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수일치, 단수인지 복수인지, 시제, 그리고 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왜? 태는 반대편이 뚜렷해. 능동과 수동. 능동태, 수동태. 뚜렷해. 그래서 동사의 밑줄이 그이겠다는 것은 그인다는 것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묻고 싶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의 태를 잘 봐. 이 동사의 태가 수동인지 능동인지 잘 보라는 거야. 능동이었다면 쌤이 수동으로, 수동이었다면 쌤이 능동으로 바꿔놓겠죠. 시제도 마찬가지야. 현재의 반대말은 다른 시제겠죠. 뭐 현재 완료가 됐든 과거가 됐든. 근데 보통 과거라고 많이 생각하니까, 즉 이 시제가 현재 시제 그였다면 이게 혹시 과거 시제는 아닐까? 미래 시제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시제는 편이 뚜렷해요.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수일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요거 말고도 많은데 조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 4번도 마찬가지로 시제 문제예요. 봐봐요. 자, registrators band, ed 보이죠?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would 역시도 과거 시제로 써주는 게 좋아요. will을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거 시제 문제를 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even은 뒤에 나와있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나왔지. 자, 그래서 higher가 비교급이 맞기 때문에 even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비교급의 반대표는 뭐겠어요? 다른 급이겠죠. 최상급이나 원급일 거 아니야, 그치? 쉽게 말해서, 자, 비교급 수식 표현은 even부터 많죠. even, still, much, 뭐 a lot 이런 거 많고요. by far 이런 것도 있고요. 이 5가지 친구고, 비교급이 아닌 원급을 비교하는 강조하는 친구는 두 친구가 있어요. so와 very. 쉽게 말해서 even이 왔기 때문에 정답이야. 얘를 만약에 내고 싶으시다, 그럼 쌤이 even을 very라고 바꿔 놓으신다는 거겠죠.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 게 내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쌤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항상 바꿔 놓으시겠죠. even을 very로. 근데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는 편이야. 왜냐면 이런 건 너무 좀 실용성이 없어요. 비교급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 그렇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둘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급. 쉽게 말해서 비교급은 최상급, 원급으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즉 비교급이 나온다는 것은 비교급인지 원급인지 최상급인지 한 개씩 넣어보라는 얘기야. 비교급의 밑줄이 그였다? 그러면 이거 비교급 강조표현은 마찬가지야. 비교급 강조표현에 밑줄이 그였네? 그럼 원급 강조표현을 한번 넣어보자. 뒤에 바로 하이어 보이니까 비교급 강조표현이 맞았네? 얘는 맞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3가지만 기억하세요. 얘네 말고도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세 친구들을 모아봤어요.
자, ingd 항상 잘 보세요. 그리고 동사의 밑줄 그릴 때는 수일치 시제체를 잘 봐라. 그리고 급 근처에 쉽게 말해서 비교급, 원급,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에 밑줄을 그릴 때는 비교급, 원급, 최상급을 하나하나씩 딱 넣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3번도 사실 잘 안 나오고요. 2번이 제일 중요해. 동사의 밑줄 그렸을 때 수일치 시제태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단수 복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찍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의어를 생각해주면 돼요. 스캔의 반의어, 디테일드의 반의어, unfamiliar의 반의어, previewing의 반의어 하나씩 넣어보면 좋다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반의어를 넣어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ay는 항상 방법이죠.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more effective handling은 뭐야? 다루다라는 뜻이야. 아까 다루다 많이 나왔었죠. deal, treat, handle까지 다루다라는 단어 동사가 진짜 많이 나오네. 자, 다루는 방법인 거야. 쉽게 말해서 handling은 다루는, 그러니까 다루기야. 쉽게 말해서 다루기. 가장 더 effective, 효과적인이라는 뜻이요. 더 효과적인 다루기 방법. 뭘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이에요? written information. 쓰여진, 쉽게 말해서 글로 쓰여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quickly scan. 빠르게 읽는 것입니다. The whole of it. 이 의미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written information이에요. 뭐 하기 전에 actually read it. 자, 너가 actually read it. 이것을 진짜 실제로 읽기 전에 스캔 한번 쭉 스캔해보는 것이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 뭐다? 효과적으로 written information, 쓰여진 정보, 즉 글을 잘 읽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쉽게 말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한번 쓱 훑어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쓱 한번 훑어보라는 거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스캔의 반대말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왜 원문에서 만약에 1번 스캔이 정답이라면 원문에서는 스캔이 아니었을 거거든. 스캔의 반니어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원문을 넣어봤을 때, 반니어를 넣어봤을 때, 원문에 반니어를 넣어봤을 때, 뭐야, 원문에 반니어를 넣으니까 더 자연스럽네? 그럼 그게 정답인 거죠. 근데 쌤,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스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스캔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호로 치환하라 했습니다. 자, quickly scan 동그라미라고 칠게요. 이거의 반대말은 사실 근처에 있어요. actually read it의 세모를 쳐볼게요. 자, actually read it. 실제로 이것을 읽는 거의 반대말이 quickly scan이에요. 실제로 읽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는 걸 quickly scan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쉽게 말해서 quickly scan이랑 actually read가 서로 반대말이 맞아요. 구조상 이 before를 사이로 반대말이 나와줘야 돼. 근데 딱 봤을 때 스캔이 read를 보니까 이해가 돼. 실제로 읽는 거랑 반대말로 스캐너를 쓴 거구나. 훑어볼 때 스캐너가 쭉 훑어가지고 스캔을 한 다음에 어딘가로 그 문서를 보내는 게 스캐너잖아요. 여기서 스캔은 actually read의 반대말로 쓰였구나. 그래서 이 1번은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왜? actually read의 구조상 반대말이 오는 게 여기 맞는데 스캔과 read는 서로 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실제 꼼꼼하게 읽는 거의 반대말이 스캔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 read를 넣어보면은 이상하다는 거야. 스캔이 맞다라는 거야. 읽기 전에 quickly 빠르게 읽는 거 이상하잖아요. 읽기 전에 또 읽어? 이상하잖아. 읽기 전에 스캔해 보라라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actually read가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고 보여줘요. 반의어를 넣어봤어요. 스캔의 반의어인 read를 넣어봤어요. 근데 이상해. 왜? read가 뒤에 이미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1번 해석이 항상 중요한데 맞는 것 같아. 글을 읽기 전에 한번 빠르게 쑥 훑어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자, 볼게요. When you read the newspaper, 네가 신문을 읽을 때 read the headline. read the headline이랑 quickly scan이랑 같은 말이에요. 왜? 헤드라인을 먼저 보는 게 숲을 보는 거 아니겠어? 바로 신문 기사의 내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헤드라인을 한번 쑥 스캔해봐. The story. 그 스토리의 헤드라인. 왜 헤드라인이 압축된 정보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한번 쭉 헤드라인을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and you will get the detailed idea of what it concerns. 자, 근데 detailed idea라는 게 문제예요.
자, 헤드라인만 읽고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디테일드 아이디어는 세모편이에요. actually read 해야만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알 수가 있어요. get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구조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여기 디테일드 자리에 쉽게 말해서 디테일드의 반의어를 지금 넣어봐. 디테일의 반대말은 뭐야? 전체적인이라는 뜻이잖아. 아, 헤드라인은 전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overall 넣어보라는 얘기야. overall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읽으면 overall한 아이디어만 알 수가 있어요. 즉 전체적인 종합적인 아이디어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일단 첫 시작이 중요해요. 스캔의 반대말이 뭘까를 생각하는 편이 중요해. 애초에 몸빼싹 낱말, 이 어휘 문제는요. 대조의 구조를 가진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반의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스캔에 대조되는 부분은 뭐다? 실제로 있는 거야. 이 대조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훑어보는 거의 반대가 꼼꼼히 읽는 거니까 꼼꼼히 읽기 전에 훑어보란 말이구나. 아, 그러면 훑어봤는데 꼼꼼히 읽어야만 할 수 있는 디테일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 아, 2번이 어색하구나. 디테일드보다는 디테일의 반대말인 overall이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그냥 한국말로 종합적인, 전체적인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단어를 모르면 사실 이 낱말 문제는 틀리시는 게 맞아요. 이 30번은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맞혀 보는, 쉽게 말해서 그거를 시험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단어를 모르면은 굉장히 험난할 거야. 30번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혹시나 찍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찍을 때는 모르는 단어를 항상 기호로 치환하세요. 그러면 그 근처에 그 기호와 반대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발견을 할 것이고, 아, 이번에는 before이 왔기 때문에 before가 어떻게 보면 however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쌤, 저 스캔의 말은 모르겠는데 before를 뭔가 however라는 의미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요 actual read it이 요 스캔의 반대어가 되겠네요 라고 찍기라도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상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같은 면적기만 익숙하다면.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스캔의 반대말은 근처에 있었던 actual read it이었고요. 여기 스캔 자리에 actual read it을 넣으면 당연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반의어를 넣어봤을 때 말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정답이 아니야. 자, detailed 반대말은 뭐? 종합적인, 전체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overall이에요. 그래서 detailed 반대말인 종합적인을 한번 넣어봤어요. 아, 헤드라인만 읽었는데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3, 4, 5번은 한번 넣어보세요. familiar 대신에 unfamiliar 대신에 familiar를 한번 넣어보시고요. previewing은 미리 보는 이라는 뜻이야. 미리 보는 대신에 쉽게 말해서 이 previewing이랑 뭐랑 똑같겠어요? 미리 본다라는 건 뭐겠어요? 한번 쓱 훑어본다는 뜻이겠죠. 스캔이랑 같은 말이야. 쉽게 말해서 스캔이랑 previewing이랑 같은 말이에요. sensible은 현명한이라는 뜻이야. 반대말은 뭐겠어요? stupid, 어리석은이라는 뜻이겠죠.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빠르게 가도 좋겠죠? then, 자, 아무튼 간에 헤드라인을 읽으면 당신은 굉장히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then, 그러고 나서 when you read the story, 네가 그 스토리를 read, 읽게 되면 you look for, 당신은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detailed idea랑 지금 more information이랑 같은 편이잖아. 이러면 안 되지. 왜? read, 여기 read는 actually read 자리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즉, actually read가 왔기 때문에 more information이 나온 거고, more information은 세모편이에요. 그러면 여기 쉽게 말해서 이 then 앞뒤로 해서 반대되는 내용이 왔어야지. 헤드라인만 읽었을 때 more information을 읽으면 이상한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구조를 따라갈 수가 있었고요. To explain it further, 더 요것을 그 내용을,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The material, 그 읽는 material은 재료라는 뜻인데 글감이겠죠. 쉽게 말해서 그 글을 읽는 그 내용은요, isn't unfamiliar. unfamiliar가 친숙한이라는 뜻이야. 그럼 unfamiliar는 친숙하지 않은, 어색한이라는 뜻이겠죠. 낯선, 어색한, 낯선.
자, 그 재료, 그 글감은요, 낯설지 isn't 않습니다. 왜 낯설지 않아요? 한번 스캔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색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낯설어야 돼요? 안 낯설어야 돼요? 안 낯설어야 돼. isn't unfamiliar 해야 돼. isn't familiar는 뭐야? familiar 넣어보면 뭐야? 낯설어 버리잖아. 안 낯설어야 된다고요. 왜? 한번 스캔을 해봤기 때문에. 너에게 낯설지 않아야 돼요. 만약 네가 working from a base of information and adding to it. 네가 만약에 읽어봤다라면 여기서의 working은 reading 정도로 해서 그러면 좋겠죠.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정보를 읽어봤더라면 그리고 그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읽은 정보를 읽으면서 추가하는 과정을 겪었더라면 너는 이것에 이 글감의 어색함을 느끼면 안 된다. 친숙해야 된다. Actually 실제로 you wouldn't pick up a magazine. 너는 실제로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magazine 잡지를 pick up 고르지 않아요. 사려고 집어들지 않아요. From a newsstand 가판대에서요. And buy it. 그리고 쉽게 말해서 너는 잡지 안 산다는 거야. 뭐 없이 미리 보는 거 없이 즉 스캔해 보는 거 없이 잡지 안 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예시를 든 거고요. 자 미리 보기 스캔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스캔의 반대말은 actual reading이었어요. actual reading 하면서 잡지 사는 사람 없잖아. 반면에 미리 보고 잡지 사는 사람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actual reading it이 이상한 거야. previewing이 적절하다는 거죠. 반대편을 넣어보니까 반대편이 이상해. 자, when doing this 이것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잡지를 사면서 you look over 쉽게 말해서 미리 보면서 you doing this가 의미하는 것은 잡지를 미리 읽어보는 행위겠죠. 그 행위를 미리 보는 잡지를 미리 보는 행위를 하면서 you look over 굉장히 훑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The whole magazine 잡지 전체를 and get an idea of what it is about 그 잡지가 말하는 아이디어를 get 얻을 수가 있겠죠. And what it contains 그 잡지가 contain 포함하는 내용도 알 수가 있겠죠. Before spending your money on it 네가 이것을 사기 전에 대충 내용을 알고 뉴스를 살 수가 있다. 잡지를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You ensure 당신은 확신할 겁니다. More sensible purchase 더 현명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왜? 미리 잡지를 읽어보고 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용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현명한 구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티프드한 구매가 아니겠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구조를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동그라미 세모 연습은 주제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디테일드 자리에는 세모 단어가 오면 안 돼요. 동그라미 단어가 와야 돼요. 근데 세모 단어가 왔기 때문에 반여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번을 정답이라고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각각의 문제풀이 유형 방법을 조금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요약문 봤습니다. 요약문 문제는 어떻게 푸냐? 요약문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하나씩 넣어봐요. 그 다음에 긴 글을 세 번째로 읽어봅니다. 이 순서대로 반드시 풀어주세요. 그래야 쉬워요. 두 번째, 자 문학 문제였죠. 문학 문제는 밑줄 친 부분에 속뜻이 있을 만한 부분을 동그라미 치고 이 동그라미 쳐진 겉뜻을 O, 속뜻을 유추해서 추론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이 속뜻에 대한 힌트는 같은 편 잡기를 하면 되겠죠. 그 문장, 그 지문 안에 같은 편에 관한 힌트가 숨겨져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어법어휘인데요. 묶어서 설명할게요. 반드시 1, 2, 3, 4, 5 보기에 뭘 넣어봐라? 반대되는 요소를 집어넣어봐라. 반의어를 넣어봐라. 반대 문법을 넣어봐라. 반의어와 반대 문법은 정리를 해줬으니까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반대 요소는 뭐였어요? 자,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수일치, 시제, 태를 항상 잘 보라 했었죠. 수일치, 시제, 태가 반대 요소를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새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일치, 시제, 태는 반대 요소가 뚜렷한 새 친구라는 거죠. 자, 오늘 수업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